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4,000명대로 내려왔지만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현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면요. 먼저 첫 확진자 40대 부부가 걸렸었는데 이제 10대 자녀까지 걸린 상황이어서 총 6명이 확진된 상황인데 문제가 지금 이 부부가 거짓 진술을 동선을 이제 숨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더라고요. 수백 명에 달하는데 교회 모임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M차 감염을 통해서 지금 수도권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또 돌이켜봤을 때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죠. 특히 이제 인천의 학원 강사분께서 이제 동선을 속이면서 이분이 확진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이제 돌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됐고 N차 전파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겨우 확인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을 때는 지금 이미 N차 전파가 많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내에서 뭐 인천에서 또 서울, 경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또 수도권에서 전파가 됐다면 비수도권으로 확산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지금처럼 위드 코로나로 예전보다 방역 긴장도가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겨울철이라는 환경,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빠른 전파력 이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 더 빠른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또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 예방접종이 오미크론 전파에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 전파, 빠른 전파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많이 습득한 자료들이 있지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마스크가 소용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질 정도로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고 감염 전파에 매우 효과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어떤 접촉으로 감염이 되지만 특히 밀폐된 실내 환기에서 실내 공기 중에서는 환기가 되지 않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염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적절한 적극적인 환기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추가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무증상 시기에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좀 줄이시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방문을 최대한 좀 자제하는 노력들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인데 이것이 언제 어느 만큼 빨리 퍼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의미에서 오미크론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조금 늦추는 노력들이 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선제적으로 무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도 잘 받고요.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도 있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가 4,5천 명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교와 외부 감염에 이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의 출입을 조금 자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본인도 좀 노력해야 되겠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방역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 18세 이하 청소년은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에서 학교 내로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많은 감염 전파 형태가 가족 간 감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을 통해서 가족이 감염되고 또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되거나 아니면 지금 12세에서 17세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어린 유소아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감염된다든지 그것이 또 다른 청소년에게 감염되고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감염을 최대한 막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가족 간 감염, 특히 이제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 예.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서 가족 간 감염이 또 학교로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좀 늦추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겠고, 잘 알려진 것처럼 예방 접종이 예. 가장 확실한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 진행이 적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네. 위중증 통계라는 건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 가는 통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러니까 폐렴이 와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이제 고열이 나고 다른 심한 증상 때문에 예. 입원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통계를 7월 이후로부터 2만 6천 명을 분석했을 때 예. 18%가 병원에 입원을 필요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위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등증으로 예. 심하게 앓는 소아청소년이 많고, 또 그중에 일부는 지속되는 피로감이나 우울감,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예방접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열흘 동안, 이제 10일 동안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8개 나라 입국 제한이 있는데 입국 제한 국가를 또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 늘려가고 있죠. 특히 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곧 추가될 12월 3일부터 추가가 되고, 예. 그리고 확인이 될수록 계속 늘려야 되고, 또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입국을 들어올 때 특히 이제 격리 면제 조항을 예. 좀 많이 줄여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분들이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고 PCR 검사를 받게 하는 그 입국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입국을 금지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하시기 전에 PCR 검사하시고 도착하셔서 PCR 검사하시고 또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구멍들, 또 이번 사례들처럼 또 혹시라도 이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하실 수가 있기 예. 때문에 한 번 더 백업으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추가해서 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한편 이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의 재감염률이 델타보다 3배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돌파 감염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기존 백신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맞춤형 백신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2020년에 어떤 지금 백신이 나오기까지 아마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예. 3상 임상 시험을 들어간 것은 한 7개월 만에 시작했는데, 네. 지금 각 백신사에서 이번에는 한 100일 내로 출시를 하겠다. 출시라는 것은 승인까지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또 조속한 승인을 위해서 규제 당국에 승인 조건을 미리 좀 상의를 해가지고 자료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네. 신속한 승인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로 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만큼 빨리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텐데, 예전보다는 백신 제조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좀 많은 양을 신속한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 6개월은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최대한 오미크론에 의한 어떤 피해자들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아마도 이제 기존의 백신이 예방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예방해주지 않겠냐라는 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매우 무섭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추가 접종은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혹시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되신다 하더라도 중증화되는 것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기존 백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3개월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변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 건가요? 네, 그동안에 이제 변이가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에 특이화된 우리가 그 유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 동물 실험과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디자인을 항체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적인 백신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방역 조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도 발표를 했지만 오늘부터
오는 6일부터죠. 이제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축소를 하기로 했는데 현 단계에서 이 정도 수준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사적 모임 자체가 뭐 10명까지 모이는 사적 모임이 별로 없고 대부분 뭐 4명이라든지 그렇죠. 이 정도라서 현실적으로 사적 모임 자체가 이제 많이 주는 효과는 좀 줄어들 것 같고 예. 또 이렇게 같은 팀, 같은 모임 안에서 이제 감염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모임들 간에 같은 공간에서 전파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실효성은 조금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경각심을 준다든지 또 많은 모임들을 좀 축소하고 또 그 좀 연기하고 이럴 때 또 약간 또 사람들 간에 면죄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신호를 주고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적 모임이 6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4명 모임이라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좀 최대한 좀 오랜만에 만나시는 모임이라든지 또 공개된 다중이용 시설에서 특히 마스크를 벗고 만나시는 모임은 지금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이다 보니까 뭐 많이 모이시려다가 이번에 이제 또 확대가 되면서 확진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생활시설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들을 굉장히 늘린 것 같아요. 이 방침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부터 좀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처음에 네. 늘렸다 나중에 좀 줄이더라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알려진 것처럼 돌파 감염 사례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예방 접종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추가적인 조치,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라든지 예. 실내 적절한 환기, 조기 검사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필수적인 시설 방문은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금은 좀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해외에서 이제 많은 돌파 감염이 물론 이제 돌파 감염자들 간의 돌파 감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미접종자들로 돌파 감염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돌파 감염자가 특히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더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의미 그리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을 좀 구별해서 또 최소한의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허용해주는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00여 명으로 5,000명대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숫자인데요. 향후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기존에 지금 좀 한 달째 되면서 최근에 예방 접종을 했던 18세에서 49세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위중증 환자는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60대 이상, 특히 이제 50대도 최근에 예방접종했지만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시 위중증 환자도 약간 다시 50대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전 국민 70% 예방접종을 했지만 고령층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미약했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위중증 환자 병상, 중등증 환자 병상 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환자의 진료에도 차질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서 두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고령층 예방 접종을 더 확대하고 예. 병상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상 회복을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이제 2주 정도 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방역 전략을 좀 다시 짜서 우리가 조금만 좀 다시 좀 물러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기존의 백신이 좀 예방 효과가 떨어지거나 중증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조금 더 기다리면은 또 새로운 백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더 다른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먼 시점을 가지고 좀 차분히 준비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 병원도 빨리 진행을 해서 계속 나오는 어떤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대비하는 노력들도 좀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고령층 위중증에 대한 우려를 교수님께서 이제 밝혀주셨는데 지금 고령층 환자 중에서도 위중증이 굉장히 늘다 보니까 병상 부족 문제 계속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이제 병상을 확보할 때 기존에 있는 병상을 없애고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쓰는 부속 건물을 강의실 같은 걸 좀 전환해서 병실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밝힌 추가적인 위중증 병상이라든지 중등증 병상, 또 위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도 100여 병상을 이제 추가로 확보하지만 지금 있는 것의 한 10% 정도밖에 더 늘어나는 효과가 없고 네. 중등증 병상도 한 20% 정도 증가하는 효과밖에 없는데 중등증 환자나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 병상 부족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위중증이나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진자 규모 자체를 줄이고 고령층이나 취약층의 예방 3차 접종을 좀 더 서두르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더 확대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방역 체계를 갖추는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